너 같은 가난뱅이 자식이 감히 내 딸과 살겠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펼쳐질 반전의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과연 가난한 사위로 무시당한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쫓아낸 장인어른과 아내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저는 장인어른 댁으로 향하고 있었고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조수석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계속 한숨을 쉬어댔고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영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해. 알지? 수진이의 목소리엔 애원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벌써 5번째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잘 보이긴 뭘 잘 보여. 이미 글렀는데. 결혼 5년 차, 저는 장인어른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장인어른 댁 앞에 차를 세우자 수진이는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절대 아버지 말씀에 반박하지 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여보, 사위 왔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고 장인어른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으셨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제 인사에 장인어른은 신문을 내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차를 내오시는 동안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해. 오늘도 그냥 넘어가면 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는 걸. 민준아. 예, 아버님. 자네 회사 요즘 어떤가? 시작됐습니다. 장인어른의 신문이. 예, 그럭저럭.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대리 월급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잖아. 얼마나 되냐고. 350 정도 됩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50?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어떻게 애 하나를 키우겠다는 건가?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옆에 앉은 수진이가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자네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말이지. 장인어른은 다리를 꼬며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그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난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어. 그걸 알지? 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하지만 아버님, 저희 둘이 사랑한다고?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자네는 우리 수진이한테 짐이야. 짐? 알겠나?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변호라도 해주지 그래.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것 없잖아요. 민준이도 열심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장인어른의 호통에 장모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하지. 자네, 우리 수진이랑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나아. 예, 이혼 말이야. 이혼. 어차피 자네랑 살아봤자 수진이만 고생이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장인어른의 입술만 움직이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좋은 사람도 있어. 강민호 회장 아들 알지? 그 친구가 수진이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자네보다 100배는 나아. 저는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수진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장인어른의 물음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너 지금.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이제 지쳤어. 이렇게 사는 거.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좋아, 잘 생각했다. 민준아, 들었지? 우리 딸도 원하는 일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장인어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게.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장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찾아갔던 곳, 항상 주눅 들어 있어야 했던 그곳. 이제 다시는 안 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시 그곳을 찾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제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5년 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정체.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 수진이의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었고 소파엔 그녀가 즐겨 덮던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부부의 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년. 5년이라는 시간이 대체 뭐였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이혼 서류 가지고 갈게. 도장만 찍어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집은 당신이 계속 살아. 난 아버지 댁에서 지낼 거니까. 알았어.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제 눈을 자극했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약했으니까. 5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수진이와의 평범한 사랑을 위해 제 진짜 정체를 숨기기로.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수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는 학생이었다는 게 정확하겠죠. 저기, 이 책 대출할 수 있을까요? 아, 네. 학생증 주세요. 그녀의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건넨 학생증엔 한민준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수식어는 없었죠. 그때 저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수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 2세.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수진이는 제 재산도, 제 집안도, 제 지위도 모른 채 저를 좋아해줬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착하고 자상한 남자 한민준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비밀을 지켰습니다. 돈 때문에 날 선택한 게 아니란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고 저는 중소기업 대리로 위장 취업해서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승진하면. 승진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 5년 동안 속였다고 하겠지. 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법인카드, 그리고 회장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5년 만에 다시 보는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진작 보여줬어야 했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돌렸고 장인어른은 절 쓰레기 취급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장 정태수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알겠네. 그리고 회장님,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라 집에선 쫓겨나는 신세인데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기에 저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왜 왔어? 이혼 서류 가져왔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나눌 것도 없잖아. 나눌 것도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고 저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차갑게 인쇄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러는 거야?
제 물음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하지만 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는 거 지겨워. 쪼들린다고? 그래. 매달 월세 걱정하고 명절 때마다 아버지한테 돈 꿔야 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민호 오빠는 달라.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2달 정도? 2달.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살아. 미안해. 미안하긴.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꺼낸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이제 숨을 필요가 없어졌네. 그동안 저는 수진이를 위해 평범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떠났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좋아. 그렇게 나온 거면 이제 보여주지.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부터 복귀할 거야. 5년 만에. 예. 회장님, 그게 무슨.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어. 알겠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 밑에 숨겨뒀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입었던 맞춤 정장.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추리닝 차림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민준으로 살아야지. 아니, 이번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으로.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보여줄 겁니다. 장인어른, 당신이 쫓아낸 그 가난한 사위가 누군지, 수진아, 내가 버린 남자가 누군지, 그리고 강민호, 내가 빼앗으려는 여자의 전 남편이 누군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정장을 옷장에 다시 걸어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한민준의 귀환이.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그룹 본사 63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그곳에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단 한 가지만 지시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샅샅이 조사해.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저는 5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은색 타이 그리고 광택이 나는 구두. 지난 5년간 입었던 허름한 와이셔츠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지. 운전기사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복귀하시는 겁니까? 30분 후에 집 앞으로 와.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의도 한강변이 보이는 이 빌라, 수진이와 함께 월세로 살던 이곳도 사실은 제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끝까지 몰랐죠. 이제 이곳도 정리해야겠어. 30분 후 건물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0이 멈춰 섰습니다. 김 과장이 차에서 내려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얼마나 됐어.
출발하지. 네, 네. 차는 여의도 대한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세상이었는데 참 멀리 돌아왔네. 엘리베이터가 대한그룹 63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태수 비서실장이 직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대리석 바닥,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감촉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넓은 책상, 통유리로 보이는 한강 전망,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됐어. 실장만 들어와.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으며 그를 마주봤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앉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회사 잘 지켜줘서 고마워.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갑자기 복귀하시게 된 이유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조사해야 할 회사가 하나 있어. 저는 메모지에 회사명을 적어 건넸습니다. 대성산업 대표 박진수, 제 장인어른의 회사였습니다. 정태수는 메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회사는 중소건설자재 업체인데요. 혹시 내 장인어른 회사야. 재무상태, 거래처, 대출 현황, 투자자 명단,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해. 일주일 안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예. 장인어른이 날 쫓아냈지. 가난한 놈이라고. 정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님, 그럼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그래. 5년 동안. 대체 왜?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알다시피야. 정태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됐어. 이제 그런 감상적인 건 접어두자고. 일이나 하자. 알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산업조사, 일주일 내 완료. 그 외에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그 녀석도 확인해야겠어. 한 사람 더 조사해. 강민호. 강덕수 회장 아들. 아, 신성건설 회장 아드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사람 재산, 사업 현황, 그리고 우리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봐. 연결고리요? 신성건설이 우리 계열사랑 거래하는 게 있을 거 아냐? 그것부터 파악해.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선택한 그 남자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3일 후, 수요일 오후, 정태수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벌써? 빠르네. 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대성산업의 재무제표가 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성산업, 현재 부채 비율이 450%입니다.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450%? 네. 3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이자 상환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을 뿐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대출금이 약 80억 원 정도 되는데 다음 달이 만기입니다.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도 떨어져서 은행에서 회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 만기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정확히 3주 후였습니다. 투자자는 몇몇 있긴 한데 대부분 소액이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태수가 화면을 넘기자 낯익은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자 신성건설 강민호 전무. 강민호가 투자했다고? 네. 작년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조건이 특이합니다. 대성산업 박진수 대표의 딸 박수진 씨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온 거였구나. 장인어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딸을 팔았고 강민호는 그걸 이용해 수진이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계약서 원본 구할 수 있어?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태수는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줬는데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조건 투자자 강민호와 박수진의 결혼 성사시 추가 투자 30억 원 집행. 완전히 거래네. 사람을 사고 파는 거래.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정태수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신성건설 대한그룹 거래 내역. 신성건설은 우리 계열사인 대한건설의 3차 하청업체입니다. 작년 거래액만 150억 원 규모입니다. 3차 하청? 네. 대한건설이 원청을 맡으면 2차 하청이 이를 받고 그 밑에 신성건설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끊으면 신성건설도 타격을 입겠네. 강민호 개인 재산은 아버지 강덕수 회장 명의가 대부분이고 강민호 본인 명의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외제차 2대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빚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빚쟁이? 네. 개인 대출이 15억 원 정도 있고 투자한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해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아, 넌 이런 놈을 선택한 거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재벌 2세. 하지만 속은 빈 깡통. 그리고 그 깡통이 제 아내를, 아니, 이제는 전 아내를 탐한 겁니다. 실장, 네, 회장님. 계획을 짜야겠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장인어른이 있고 수진이가 있고 강민호가 있겠죠. 먼저 대성산업의 은행 대출건. 네. 국민은행 쪽에 우리가 인수의향이 있다고 흘려. 인수 말씀이십니까? 아니, 인수하진 않을 거야. 그냥 관심 있다는 시그널만 주라고. 정태수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늦출 수 있겠네요. 그래. 박진수한테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야. 희망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성건설. 네. 대한건설 쪽에 슬쩍 말해. 3차 하청업체 재평가한다고. 재평가요? 응. 품질이 기준 미달이라는 보고서 하나 만들어. 실제로 문제가 있을 거야, 찾아보면. 정태수는 메모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장인어른과 강민호가 동시에 곤란해지는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괜찮냐고? 네. 혹시 나중에 실장, 네. 난 복수하는 게 아니야.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당한 비즈니스야.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는 건 당연한 거고, 위험한 투자를 정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해.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웃으며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련도 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 취급해줬던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 그 카페.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왜?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변수가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저는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준 씨, 사실은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이태원 카페. 저는 일부러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모님을 만나는데 회장 차림으로 가는 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품위 있는 캐주얼 재킷에 청바지,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 자리에 장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수진이와 제가 부모님들을 처음 소개하던 그 자리,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구나.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지. 미안해. 장모님은 제 말을 끊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준아. 어머님, 고개 드세요.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너한테 고개를 들 자격이. 그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난 처음부터 알았어. 네. 너가 누군지, 너가 뭘 하는 사람인지. 순간 저는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맞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제가 회장직을 승계받았을 때의 경제면 기사였습니다. 대한그룹 3세 경영 시작, 한민준 신임 회장 취임. 기사 옆에는 제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낯이 익더라고. 어디서 봤나 했는데 그날 밤 남편 서재에서 이 신문을 찾았어. 그럼 그때부터? 응.
그때부터 알았어. 너가 왜 신분을 숨기는지도 대충 짐작했고, 장모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돈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왜요? 장모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할까? 수진이가 알면 또 어떻게 변할까? 그게 무서웠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너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 얼마나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5년 동안 지켜만 보신 겁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진작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장인어른도 수진이도 달라졌을까? 하지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모님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산업 파산 신청서. 남편이 회사를 포기하려고 해. 네. 다음 달 대출 만기를 못 넘길 것 같대. 은행에서도 연장을 거부했고 투자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한테도 연락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돈이 없다며 발을 빼더라고. 수진이랑 결혼 약속도 다 거짓말이었나 봐.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네. 저는 예상보다 빠른 전개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제 집에서 큰 소리 치더라고. 이제 다 끝났다. 딸도 팔고 사위도 쫓아냈는데 이 꼴이 뭐냐고. 그러면서 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리가 쫓아냈구나 하는 생각이.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민준아, 나 너무 겁쟁이였어. 너가 누군지 알면서도 남편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걸 막지 못했어.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라도 찾아왔어. 용서해달라고 하려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붉어진 눈,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용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장인어른 몰래 용돈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챙겨주시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모님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의 변수네. 원래 계획은 장인어른이 절망의 끝에서 무릎 꿇을 때까지 서서히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장모님까지 벌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물어봐. 수진이는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 내가 봐도 그랬어.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계속 압박하고 주변 친구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였어. 강민호가 나타나면서부터. 그 친구가 수진이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좋은 식당도 데려가고. 수진이가 점점 변하더라고. 어머님은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렸지. 근데 수진이가 엄마는 평생 돈 없이 사니까 내 마음을 몰라라고 하더라. 그렇게까지.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아닙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제안? 네. 제가 장인어른 회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근데 왜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어머님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는 장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지 마세요. 그냥 민준이가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만 말씀하세요. 장모님은 제 의도를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수진이가 강민호 만나는 거 막아주세요. 응?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빚만 잔뜩 있는 사기꾼이에요. 장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수진이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명함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냥 한민준이라는 이름만 적힌 명함. 이거 장인어른께 드리세요. 내일 저녁 7시 여기 적힌 주소로 오시라고 하세요. 장모님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님 내일 봬요. 응. 조심히 가. 카페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뭔데? 강민호가 대성산업투자금 회수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진수 대표를 상대로. 뭐? 결혼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20억 원 전액 반환 소송입니다. 게다가 위약금 명목으로 10억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우리 법무팀 움직여. 박진수 대표 측 변호사 비용 우리가 된다. 네. 하지만 회장님, 빨리 움직여. 그리고 강민호, 그 새끼 신상 다시 파. 뭐라도 잡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민호, 내가 먼저 선 넘었어. 원래는 천천히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봐라.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지. 저는 차에 올라타며 정태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계획 변경이야.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건설이랑 우리 계열사 거래 당장 끊어. 이유는 품질 미달. 지금 당장요? 응. 그리고 강민호 개인 대출권 우리 금융계열사에서 채권 매입해. 만기 당기는 거 가능하지? 가능은 합니다만. 좋아. 진행해. 회장님, 이러면 강민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무너뜨릴 거야. 완전히. 알겠습니다. 한민준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찾아왔고 강민호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이 대체 누구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대한그룹 본사가 아닌 잠실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을 예약했습니다. 아직 본사에서 만날 때는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충격을 주되 한 번에 모든 걸 드러내긴 이릅니다. 서서히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네이비 수트에 실버 타이를 메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2층 뷰, 테이블 위에는 30만 원짜리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오시겠지. 오후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자세는 구부정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구두도 달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인어른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초라한 사위가 아니라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저는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앉으시죠.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아니, 식사는 무슨... 장모한테 들었어. 자네가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 있다며? 네, 가능합니다. 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자네 대체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예약하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곳이야. 제게 연줄이 좀 있습니다. 연줄? 대리 월급쟁이가 무슨 연줄이 있어? 아직도 날 그렇게 보는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배고프실 텐데. 아니, 식사는 나중에 하고. 투자자가 누군데? 장인어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저를 왜 쫓아내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가난하다고 하셨죠. 능력도 없고 딸만 힘들게 한다고.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바로 투자자니까요. 뭐? 장인어른은 서류 봉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명함. 명함을 본 순간 장인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이게 대체 저입니다. 한민준. 장인어른이 쫓아내신 바로 그 사위. 장인어른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지금 올라와. 30초 후 문이 열리며 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분께 제 신분증 보여드려. 정태수는 가방에서 제 신분증 사본과 회사 등기부등본을 꺼내 장인어른 앞에 놓았습니다. 대한그룹 대표이사 한민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장인어른은 서류를 보더니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정태수에게 손짓했고 그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대리로 일한다는 것도 월급 350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했으니까요. 다만 신분을 숨겼을 뿐이죠. 왜? 수진이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셨잖습니까? 이혼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완전히 미쳤었어. 대한그룹 회장을 쫓아냈어. 내 손으로.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회사도 내 인생도.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 계약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100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대성산업에.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네. 은행 대출 상환하고 운영자금까지 충분할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때문입니다. 처가? 장모님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준아. 내가 눈이 멀었어. 돈만 보고, 겉만 보고. 정말 중요한 걸 못 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드디어. 저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장인어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 순간을. 일어나세요.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일어나시라니까요. 저는 장인어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든지 들어줄게. 강민호 소송건 아시죠?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 그 새끼가 날 고소했어. 30억을 내놓으래. 그 소송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우리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강민호랑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그 인간 실체를 알았어. 절대 안 만나게 할 거야.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장인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돈이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후회하게 됩니다. 알겠어.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강민호가 박수진 씨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박수진 씨가 회장님께 전화 좀 해달라고 합니다. 수진이가? 번호 줘. 정태수가 번호를 보냈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수진아. 민준 오빠? 무슨 일이야? 민호 오빠가 미쳤어. 갑자기 찾아와서 돈 내놓으래.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내 아버지가 날 망하게 했어. 책임져. 강민호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 우리 아버지 집이야. 알았어. 움직이지 마. 10분 안에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김 과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장인어른 댁으로. 네. 차는 강남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민호.
이 미친 새끼. 10분 후 장인어른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와 있었고 강민호는 현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나와. 이 사기꾼 새끼야. 경찰들이 그를 말리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호.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쫓겨난 사위 아냐? 입 조심해. 입 조심? 너나 입 조심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던졌습니다. 명함이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강민호는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그래, 나야. 이게 무슨,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강민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지? 경찰관님, 저는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 주거침입과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는 CCTV에 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강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이봐, 나라고. 조용히 하세요. 강민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 기억해. 저는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민호.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오빠, 괜찮아?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뒤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와줬구나. 수진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아버지랑 오빠가? 저는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야. 지금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거실에 모인 우리,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대한그룹 회장이야.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 댁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줘,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민준이는? 민준 오빠가 뭐? 대한그룹 회장이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깜빡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말도 안 돼. 당신은 대리잖아. 월급 350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민준.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왜? 너를 시험하고 싶었거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신분을 숨겼지. 그럼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
실제로 회사 다녔으니까. 다만 신분만 숨겼을 뿐이야. 수진이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던 그 빌라도 내 건물이야. 월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건물. 차는 일부러 중고차를 샀어. 위장하려고. 명절 때 아버지한테 꿔던 돈은 연기였어. 너희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수진이는 한숨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이게 무슨. 장모님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알고 있었어? 응. 언제부터? 5년 전부터. 수진이는 엄마를 밀쳐냈습니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해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쪼들리면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주눅 들면서 살았는데.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게 다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뭐, 내가 회장이라고 말했으면 너 나한테 남아 있었을 것 같아?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뭐야? 남아 있었을 거라고? 돈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거야, 수진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돈 때문에 날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했어. 하지만, 근데 넌 떠났잖아. 가난하다는 이유로, 능력 없다는 이유로.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강민호는? 강민호?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빚쟁이야. 개인 대출만 15억.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투자한 20억도 사실 빌린 돈이야. 뭐? 결혼 약속? 그것도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돈만 노렸어. 장인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그 인간이 방금 우리 집 앞에서 난동 부린 거 봤잖니. 저런 인간이랑 결혼할 뻔했어.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정말 바보였네. 수진아. 장모님이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몸을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다 엄마 잘못이야. 진작 말해줬으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솔직히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깐요. 그때 수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준 오빠. 아니, 회장님. 나 그냥 오빠라고 불러. 우리 다시 할 수 없어?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수진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시작하자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다시 할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나 정말 오빠 사랑했어. 언제? 일주일 전에 강민호 선택할 때? 아니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회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혼 안 했어. 다시 해보자. 응?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수진아. 왜? 우린 부부였잖아.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그래, 5년 동안 살았지. 근데 넌 그 5년을 견디지 못했어. 그건 난 이해해. 내가 힘들었던 거, 친구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꼈던 거 다 이해해. 저는 창가로 돌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보다 컸잖아. 그러니까 날 떠난 거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그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수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왜 안 돼? 넌 한민준을 사랑한 게 아니라 대한그룹 회장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난 확신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진짜인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 기다려. 오빠.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는 거야. 난 더 이상 상관없어. 오빠, 그리고 수진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준아, 오늘 고마웠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민준아.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부탁해. 좀 더 지켜봐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끝났어요. 저도 수진이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출발해.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이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릎 꿇었고 강민호는 무너졌고 수진이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뭔데? 강민호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회장님을 찾아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오는데? 본사로 올 것 같습니다. CCTV에 잡혔습니다. 10분 전에 여의도로 진입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김 과장, 당장 본사로. 네. 차는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10분 후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강민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한민준 그 새끼 어딨어? 강민호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강민호는 저를 보자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새끼,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내가? 그래. 내가 내 사업 다 망쳤잖아. 계약도 끊고 대출도 회수하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부실한 업체는 정리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 넌 복수한 거잖아. 수진이 때문에. 복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수까지 할 가치도 없어. 너 같은 놈은. 이 새끼가. 강민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라고. 저는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나 줘.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경비원이 강민호를 놓자 그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섰습니다. 한민준,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가 어떻게? 날 무시하고 짓밟고 내가 먼저 선 넘었잖아. 수진이네 집 앞에서 난동 부린 거, 소송 건 거. 그건 내가 급해서. 급하면 다야? 법 위반하고 사람 협박해도 되는 거야?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다시는 나한테 나타나지 마. 한민준. 강민호의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언젠간 후회할 거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봤습니다.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후회라. 엘리베이터가 63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이와 찍은 신혼여행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강민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고 장인어른의 회사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이혼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강민호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수진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는 약속대로 투자금이 입금됐고 모든 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정태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언론에 다 터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한민준 회장, 신분 위장 결혼 의혹 5년간 가난한 척, 재벌 2세의 충격적 이중생활 전 부인 측 사기 결혼 주장. 진실은? 저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대한그룹 한민준 회장이 5년 전 결혼 당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회장의 전 부인 박모 씨 측 변호사는 한 회장이 고의로 신분을 속여 결혼했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흘렸어? 강민호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기사 출처를 추적해보니 강민호와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는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강민호 신성건설 전무 대한그룹의 부당한 보복 주장. 강민호 전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민준 회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는 재벌의 횡포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미친 새끼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언제야?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합니다. 우리 법무팀 준비시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재벌이 서민 코스프레 했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이겠지.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오해받기 쉬운 행동이었으니까요. 실장, 우리도 입장문 내야겠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대로써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다고. 그리고 강민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기사 봤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수진이가,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했어. 너를 고소하겠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구나. 무슨 죄목으로요? 사기 결혼이랑 위자료 청구 50억을 요구한대. 50억? 응.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 결정이면 받아들일게요.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측에서 고소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맞고소해. 명예훼손으로. 네. 사실무근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부부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데. 이미 번졌어. 수진이가 먼저 선택한 거야.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민준아, 나다. 네, 장인어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진이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딸이 은인을 고소했는데. 장인어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장 수진이 데리고 가서 사과시킬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냥 회사나 잘 운영하세요. 이건 저랑 수진이 사이 문제니깐요. 알았다. 근데 민준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뭐든지 하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강민호 기자회견 막아주세요. 어떻게? 장인어른이 직접 나서서 강민호의 거짓말을 폭로하세요. 투자 조건이 뭐였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할게.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민호는 단상에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대한그룹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민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준 회장은 개인적 감정으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재벌의 횡포이며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강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나 박진수요. 대성산업 대표. 장인어른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을? 장인어른은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강민호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 사람은 제 회사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제 딸과 결혼하는 것. 박 사장님, 지금 무슨 입 닥쳐. 장인어른의 호통에 강민호는 움찔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노렸습니다. 제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제 회사를 손에 넣으려 했던 거죠.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장인어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투자 조건으로 박수진과의 결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민준 회장이 계약을 파기한 건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성건설의 품질이 기준 미달이었으니까요.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 장인어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품질 검사 보고서 있습니다.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거죠. 보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인어른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민준 회장은 제게 100억을 투자해줬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욕했는데도 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분은 복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갚아준 거죠. 제 아내에게 받은 은혜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됐습니다. 제 딸이 한 행동도 잘못됐고요. 박 사장님, 강민호, 당신이 진짜 사기꾼이야. 장인어른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강민호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에서 저는 TV로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러게. 이제 여론이 회장님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 봤어. 그래.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소 취하할게. 변호사한테 이미 말했어. 그리고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 1시간 후에. 알았어. 1시간 후 이태원 카페 수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응. 커피 시킬까? 괜찮아. 그냥 얘기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알아. 나 정말 바보였어. 돈만 보고 겉만 보고. 그만해, 수진아. 저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사과도 충분히 받았고. 하지만 우린 이제 남이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돼. 너무 후회돼. 나도 후회해. 정말? 응. 진작 말할 걸 그랬나 싶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오빠.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알았어.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돌려줄게. 가지고 있어. 싫어. 나한텐 자격이 없어. 그녀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잘 살아, 오빠. 행복하게. 너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빠.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소송은 끝났고 제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강민호는 파산했고 수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어느 가을 63층 회장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폭풍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잔잔하게 정리됐습니다. 정태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 들어와. 그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오후 2시에 투자심사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대표님이 오후 4시에 방문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해둬. 네. 그리고 회장님. 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식?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 경리부에. 그래, 잘 됐네. 그리고 강민호는 그 사람 얘기는 됐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강민호는 파산 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회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수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송은 제가 승소했습니다. 수진이의 사기 결혼 주장은 기각됐고 오히려 그녀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마지막 정도는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강민호는 모든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는 제 투자로 안정을 되찾았고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네, 어머님. 오늘 저녁 시간 있니? 글쎄요.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딱 1시간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일정표를 봤습니다. 6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 고마워. 그 카페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오후 4시 회장실 장인어른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단정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민준아, 왔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아니다. 이제 그냥 박 사장이라고 불러라. 더 이상 장인도 아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어머님 사위긴 하잖아요. 그래, 고맙다. 장인어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기 보고서야. 내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살아났어.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매출 증가율 20%, 영업이익률 15%.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투자해주지 않았으면. 제 투자니까 당연히 잘 돼야죠.
장인어른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근데 민준아. 네. 수진이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 착실하게 일하고 사람들한테도 겸손해지고. 그래요? 응. 그리고 가끔 내 얘기를 해. 얼마나 후회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도 알아.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 근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장인어른 마음은 이해합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수진이한테. 알겠네. 장인어른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분기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저녁 6시 이태원 카페 장모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왔구나, 앉아.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덕분에. 회사 일은?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야. 장모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 얘기 때문에 불렀어.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장인어른도 같은 얘기 하셨는데. 알아. 다시 만나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수진이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대. 저는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외국요? 응. 유학? 늦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나 봐.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나도 그래. 근데 장모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학 비용이 문제야. 우리가 댈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미국 MBA 과정 지원서였습니다. 어머님, 설마. 부탁이야, 민준아. 수진이 좀 도와줘. 어머님,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부탁.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있으면 계속 너 생각할 것 같아. 그게 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좋지 않아. 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유학이라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또 도와준다는 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장모님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 그런데 생활비랑 항공료가 1억 정도?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한테는 어머님이 도와준 거라고 하세요. 제가 도와줬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준아. 천만에요. 저는 수표를 꺼내 금액을 적었습니다. 1억 원. 장모님은 수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가 바보였어. 아니에요.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내일 일정이 빡빡해서. 그래, 조심히 가렴.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른 건가? 수진아,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유학 비용 도와준다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구나. 응. 엄마가 대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거 알아. 오빠가 도와주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별 말씀을.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리고 좋은 사람 돼서 돌아올게. 그래, 잘 다녀와.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잊으면 안 돼. 오빠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수진아.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응.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오빠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언젠가 만나겠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래. 꼭 만나. 수진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살아, 오빠. 정말 행복해. 너도.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 후 겨울, 수진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장인어른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장모님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빚을 다 갚고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한민준으로 대한그룹 회장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정태수가 신기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사내 식당 가보셨습니까? 아니, 왜? 신입사원들이 회장님 보고 싶어 한다는데요. 직접 밥 드시는 모습 보고 싶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정말요? 응. 가끔은 직원들이랑도 밥 먹어야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내 식당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내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회장님, 진짜 여기서 밥 드세요? 왜? 이상합니까?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도 사람이에요. 밥 먹고 일하는 평범한 사람.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휴지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닦으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혹시 이름이? 김지은입니다. 경영지원팀 신입이에요. 아, 신입이구나. 회사 생활 재미있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이런 눈빛.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진실한 눈빛. 열심히 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태수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시작일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실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미국 잘 도착했대. 다행이네요. 너 덕분이야. 고마워. 천만에요. 민준아. 네. 너도 행복해. 꼭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모든 걸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숨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와 찍은 신혼여행 사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액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잘 가, 수진아. 행복해.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한민준으로. 지금까지 어땠나요?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